제3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3부는 보시는 것처럼 11번부터 15번까지의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과나무의 도장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사과가 많이 열리고 사과나무의 수영은 어떻게 만드는 게 사과 생산에 유리할까요?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발을 이렇게 달아서 모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네. 예, 저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당기는 것보다 어떻게 되냐면 내년 후년에도 계속 과가 잘 열려요. 저렇게 과로 당긴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당긴다 그러면 줄 같은 걸로 당겨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주춤해요. 1, 2년 안 달리거나 그렇게 당긴 가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꺾인 것 같은 골절 같은 형태가 일어나는데 저렇게 달리는 골절이 아니라서 계속 과일이 잘 열려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는 그걸 원장님. 해도 됩니다. 네, 얘는 네, 가지가 이렇게 길고 네. 크잖아요. 네, 여기 딱 2개 달렸어. 그죠? 네, 네, 딱 2개밖에 안 달렸는데 네, 여기는 네, 짧은데도 더 많이 달리잖아. 네, 네. 그럼 이런 데는 왜 안 달리는 거야? 얘는 작년에 큰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와서 여기를 보면 끄는 자리가 보이죠. 응. 이게 도장했던 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도장했던 가지는 잘라서 버려요. 응. 과일을 달기 위해서. 음. 근데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한 거냐면 도장지를 이렇게 머리만 쳐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올해 2개밖에 안 열려요. 응. 근데 내년에 여기에 10몇 개가 열려요. 아. 그러니까 도장지도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시면 도장지가 이렇게 길게 나왔죠. 응. 저 도장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쪽으로 끌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 올해는 하나밖에 안 열려요. 근데 일반 전종에서 전지를 하는 사람이 오면 저거 무조건 다 잘라내요. 그 애는 맞겠죠. 근데 내년도 후년도 계속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지도 이렇게 키워 놓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해거리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사과나무의 해거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다음에 이게 작물들이 특히 과일 같은 것들이 해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네. 한 해는 농사가 잘 되고 한 해는 안 되고 그러는데 네. 이 사과는 안 그래? 두 가지 부분이에요. 사과도 해거리를 하는 식물이고요. 응. 이렇게 해거리를 할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양적 결핍이나 응. 호르몬 부족이에요. 응. 근데 사실은 호르몬은 뭐냐면 영양소가 모여서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응. 영양소가 모인 다음에 햇빛이 좋으면 호르몬이 돼요. 응. 그래서 올해 과일을 너무 많이 달면서 호르몬을 다 썼어요. 응. 그러면 내년엔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응. 또는 올해 영양소가 들어오는 걸 과일을 따느라고 다 썼어요. 응. 그러면 내년에 해거리예요. 응.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해 들어온 영양분이 과일을 키우고도 충분히 내년에 꽃눈을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이 들어오거나 호르몬이 들어왔다면 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교수님한테 네.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는 덜 달리고 올해는 많이 달린 게 아니냐 그랬더니 네. 똑같이 달렸다 그래가지고 사과는 해거리를 안 하나? 사과는 재배하기도 어려운 편이지만 수확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과의 품질에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확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교수님 이거를 나중에 다 키운 다음에 딸 때는 어떻게 따는 거야? 이게 사람 손으로 다 따는 거야? 예, 이게 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높게 이렇게 맡기면 사과가 많이 상해요. 사과가 많이 상해요. 그렇다고 이 넓은 땅에 있는 걸 어떻게 혼자 다 따? 아는 사람들 시인들 오면 하루에 한 바구니만 따더라도 잘 따라. 지인들이 많아요. 예, 하루에 한 바구니만 따더라도 진짜 좀 부드럽게 대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도 나중에 보면 상처들이 많이 나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농사하는 사람끼리는 한 나무에 사다리 1년에 80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그래야 사과가 돈이 된다. 근데 진짜로 80번은 오르락내리락 해지는 거야. 마지막이 이제 과일을 따는 거겠죠. 내년부터는 석회, 보르도 액이나 석회 같은 것들
여름에 좀 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석회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보면 그 과에 열이 많이 올라요. 그건 석회 코팅을 하면 좀 조금 덜해지는데 아, 네. 저도 아침에 네. 일하면서 먹어봤거든요. 네. 네. 과일 속에 열이 있어요. 열기가 있어서 이건 오히려 저장고에 좀 두었다 파는 게 제대로 팔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추석 때는 내가 안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될은 선별해서 좀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비대해지는 게 요즘 하루가 달라요. 조건만 달라지면. 이게 이거보다 한 배가 더 크려나? 이거보다 배가 더 큰단 말이야? 예, 한 7, 80%더 커질 거예요. 아이고. 예. 나무 가지 다 잘라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보기가 나무가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 사과가 예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많이 따내기도 했지만 좀 적정한 거죠. 아. 그 기운을 느껴요. 그러면 얘들은 비대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많이 달렸어도 처음부터 비대가 잘 된 거예요. 이 나무도 특히 좋네요. 이런 애들은 참 좋네요. 다는 것도 많이 달았고 과도 상당히 크고. 잘 비대했고 잎도 깨끗하고 다 좋으네요. 내년에는 저쪽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달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지가 도장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달고 그 다음에 다는 거예요.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못 기다리면 이쪽 걸 키우려고 거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과밭에서 배운 건 기다림이고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 예, 겸손을 배웠고 기다림을 배웠어요. 정말 많이 달았다. 익어가는 사과를 곤충들이 갉아먹는 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건 뭔 목적으로 달아놓으신 거예요? 날아다니는 충들이 많이 붙었어요. 글이 보여요. 예, 여기 노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에 예, 끈끈이에. 끈끈이에. 그래서 이렇게 새끼들이 많이 잡혔죠. 이건 주기적으로 조금 교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그만 곤충들이 사과에 영향을 미쳐요? 찌르면 얘들이 나중에 결국 부패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아깝잖아요. 다 키웠는데. 예, 다 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야들이 찍은 데를 벌들이 다 차지해요. 벌들이 사과를 먹어요? 예. 파리, 벌, 나무, 나비 지금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먼저 누린재나 나방들이 상처를 내고 그러면 그걸로 당이나 이런 게 모이고 부패를 하면 그 다음에 파리나 이런 것들이 오고 파리 같은 게 날아가면 저쪽에 탄저가 되고 네. 그런 이제 순환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따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오면 한두 시간 여기를 따주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걸 사과를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을까요? 만일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은 약을 할 수가 없는 게 약을 하고 싶어도 추석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저희 사과는 사과 따기 전에 한 2달 전부터는 아예 되거든요. 내가 진짜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농장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걸 하나도 안 쳐요? 아니요. 치워요? 제초제는 전혀 안 치고요. 농약은 관행에 비해서 약 40% 정도 해요. 퍼센트.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40%를 치지 않으면 사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한 해 제가 완전 무농약으로 했었거든요. 100%다 즙을 짰어요. 사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 어떤 밀도에 있을 때는 병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밀도를 넘어가면 먹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사과나무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먹을 게 많으니까 해충들이나 이것들이 오는 거예요. 마치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큰 저기 월악산처럼 어마어마하게 수억 만평에 있는 장미과의 과일이나 여기 2,000평에 있는 과일의 양이 똑같은 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월악산 몇억 평에 있는 벌레 수와 여기에 있는 2,000평에 있는 벌레 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먹이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이라면 인위적으로 그 살충제를 안 치고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죠. 봄에는 살충을 하고 지금처럼 수확기 2달 전에는 농약을 안 치고. 근데 사실은 광분해 농약은요, 치고 3일이면 분해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2달까지 이렇게 이거를 뛸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저기 수확하기 7일 전에 농약을 안 치는 건 유기농으로 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정도 전까지는 최대한 살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수확기에 가까워졌을 때만 광분해 하는 걸로 가지고 치고 나서 2, 3일이면 사라지는 농약으로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성돼 있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살충을 안 시키고 농업을 해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예. GAP를 기준으로 네. 하는 거하고 네. 이 농장에서 그 뭐 살충제도 네. 좀 치고 그러는 네.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GAP는 일정한 농약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일정한 그 농약을 친 이후에 출하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그게 아니고 그보다 일주일 전에 출하가 아니고 2달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미련해요. 저라면 그 기간을 한 달이나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나 보름 정도 전까지 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충을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농업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거를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GAP 인증을 받으려면 바로 나오겠네? 그 네. 이상일 겁니다. 아마. 바로 나오고. 기준 이상이. 저도 GAP 인증을 받았어요. 아. 받아봤는데 네. GAP는 어쨌든 그 약자로 보면은 Good Agricultural Production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맞추는 심사 기준이 예, 과정이 얼마나 깨끗하게 됐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2년 받다가 받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GAP에서 말하는 것보다 저희 농장이 수한 형식화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GAP를 포기했어요. 아, 그러네. 네. 소비자들은 GAP 기준을 적용해서 그 농작물을 재배한 생산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여기는 GAP보다 기준이 더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의 체험, 그다음에 치유 농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나는 어떤 상표가 붙은 거는 최고로만 생각할 거야. 물론 일반적으로 그게 맞겠죠. 그런데 농산물이나 이런 데서요, 여기 와서 보면 이건 당연히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친 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이걸 세척해서 GAP로 팔 때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키울 때는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좋은 농장들의 좋은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싶으면
소비자들도 모니터링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만들거나 해서 농업에 들어와서 아니 모든 걸 다 소비자들이 컨트롤을 하면서 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보고 검사하고를 안 해요. 와서 보면 그냥 알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기 먹거리예요.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GAP보다 이 농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EAP라고 가요. 이는 뭐예요? 얼스. 얼? 예, 얼스. 오히려 저는 결국 땅은 뭐 지구라는 네.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전국을 가더라도 저희 사과 농장처럼 건강한 땅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 별로 없어요. 실제로 혹은 가보면 EAP 더하기 저는 HAP라고 헬티 헬스 에그리컬처럴 프로덕션이다.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겠네. 네. 저는 다른 농장과 다른 점을 얘기하라면 전국 TV에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있어요. 이상으로 제3부 영상 시청을 마치겠습니다. 제4부 영상도 별도로 준비하였으니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